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에서 환지 방식입니다. 네, 환지 방식. 여러분 교재는 282페이지 진도 준비하십니다. 282페이지예요. 자, 282페이지 보시면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가 아마 282페이지 나와 있죠. 네, 필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잠시 적어두고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에 따라서 관련 제도들을 하나씩 확인해 가는 방법으로 준비를 합니다. 네, 봐주실까요? 자, 지난주까지 그 도시개발법에서 수용 방식까지 진도가 마무리됐고요. 오늘 환지 방식 시작할 거예요. 네.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수용 방식이죠.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개발업자에게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되고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리고 지가가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죠. 땅값이 비싸면 이것을 수용 방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수용 보상금 지급할 때 사업비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무슨 방식으로 결정합니까?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맨 먼저 환지 계획을 작성합니다. 환지 계획을 작성합니다. 해서 그 작성된 환지 계획에 대해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비행정이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 계획은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때 환지 계획 인가권자는 암기를 꼭 합시다라고 강조를 드리죠. 누구로부터 인가받죠? 지정권자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환지 계획 인가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려고 했죠. 금방. 자, 이렇게 해서 환지 계획 인가가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 시행이 들어가게 되고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에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것은 필요적 절차가 아니고 임의적 절차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죠. 자, 이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전후로 해서 계속 공사는 시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환지 계획에 의해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그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렇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환지 예정지 지정을 전후로 계속 공사는 시행되고요. 이렇게 해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되면은 환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그때 환지 처분 절차는 암기를 살짝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기회가 되면 외우십시오. 알겠죠? 네. 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사업이 끝나면은 환지 처분을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합니다.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케 합니다. 그러면은 이해관계자들은 이제 관련 서류를 공람기간 내에 와서 이제 서류를 보게 되죠. 공개 열람하고 열람기간 중 이제 의견이 있는 자들은 의견이 있으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권자는 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또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신청하죠? 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준공서를 신청하게 됩니다. 지정권자는 본인이 인간 실시 계획대로 틀림없이 공사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가 있으면은 며칠 내에 환지 처분이 있게 됩니까? 60일 준공검사로부터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환지 방식과 도시개발 사업 절차는 마무리 그렇게 되는 거죠. 전체를 억지로 암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수차례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름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중요한 테마가 세 가지가 있죠. 오늘 여기서 이제 채식하는 공부해야 될 테마가 환지 처분은 거의 매년 출제되다시피 하는 그 테마가 되죠. 아주 중요합니다. 환지 처분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또 환지 예정지 처분도 가끔 출제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죠. 환지 예정지 처분도
개요와 지정 절차 그리고 또 환지 정지 처분 이후에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 등등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꼭 해야 될 게 너무 중요하죠. 환지 계획. 환지 계획은 뭐 거의 매년 꼬박꼬박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환지 계획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게 될 텐데 자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교재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2페이지죠. 네. 자,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제일 먼저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때 환지 계획은 누가 작성하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지 뭐. 시행자는 네,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네, 하고자 한다면은 네,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성된 환지 계획에 대해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은 그 환지 계획은 인가를 받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인가 받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도,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좀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환지 계획 인가권자는 늘 중요해요. 지정권자 아니거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누가 주도합니까? 지정권자 주도예요. 근데 환지 계획 인가는 지정권자 아니고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가는 길에 이제 아마 밑줄 긋게 될 겁니다. 지나가다가 밑줄 긋어 드릴게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환지 계획을 전부 인가받습니까? 비행정입니까? 비행정청.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작성은 환지 계획만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환지 계획은 다음 사항을 내용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환지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한 5개 정도는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저기 보면은 박스가 나와 있을 겁니다. 환지 계획 내용. 박스 나와 있습니까? 예, 5개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환지 계획은 무엇을 내용을 하죠? 제일 먼저 환지 설계. 환지 계획은 첫 번째 환지 설계를 내용을 하는 계획입니다. 환지 설계,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필지별로 된 환지 명시죠. 필지별 환지 명시에, 필지별 환지 명시에, 필지별 환지 명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 그리고 재비지 보류지 명시 마지막에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 등을 내용을 하게 됩니다. 이 암기하셔야 돼요. 5개 암기하시고 이거 통째로 뭐 암기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때 물어볼게요. 환지 설계가 무엇이라고 배웠죠? 환지 설계는 환지해야 될 대상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나면은 농지나 임야가 택지나 상업용지로 조성이 됐잖아요. 그 조성된 택지나 상업용지 중에서 자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주고 학교용지는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하고 채비지는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하고 보류지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할 것인지 등등을 결정 설계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 무슨 설계죠? 환지 설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지 설계는 한마디로 환지해야 될 대상의 위치를 몇 번지로 하고 그리고 면적은 얼마로 할 건지 환지 대상의 위치나 면적 등을 설계하는 것. 환지 대상의 위치나 면적 등을 설계하는 것이 환지 설계라고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게 환지 설계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도시개발 섭전 토지, 섭전 이게 되면 100번지입니다. 도시개발 하기 전에 100번지입니다. 종전 토지 100번지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가 갑의 농지 많이 들었던 거죠. 도시개발 하기 전 100번지 위치에 갑의 농지가 있었다고. 자, 도시개발이 끝나고 갑돌이에게 이 종전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 사업 전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자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환지 줄 거야 라고 정하는 게 무슨 설계죠? 환지 설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 토지자 갑에게는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지 위치에 각 200번지 위치에 얼마를 주겠다? 500제곱미터의 환지를 주겠다. 이렇게 환지 대상, 갑에게 환지해야 될 대상 토지의 위치를 200번지로 하고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하겠다. 이런 것을 결정하기 전부 환지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번지 이제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교부하게 됩니다. 그렇죠? 환지로 갑에게 되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종전 소유자 갑에게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가 얼마 남아있죠? 갑은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가운데서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는 환지라는 이름으로 돌려받잖아요.
갑에게 환지로 돌려주지 않은 땅 500제곱미터가 있죠. 그 500제곱미터가 이거예요.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도시개발사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도시개발사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종전토지주가 갑에게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보류지라고 했지. 갑에게는 도시개발이 끝나고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주고 보류주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설계하는 것이 전부 무슨 설계죠? 환지 설계고 이 환지 설계 등을 내용을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때 한번 물어봅시다. 많이 나왔으니까. 갑의 종전 토지 면적은 얼마였죠? 1000제곱미터잖아. 그 중에서 갑은 200번째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로 되돌려 받아요. 근데 갑에게 환지로 정하지 않고 도시개발 목적 달성, 도시개발사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를 쓰려고 보류한 토지를 우리는 보류지라 그러잖아요. 이 보류지 500제곱미터는 갑의 입장에서는 신도시개발을 위해서 환지받았습니까? 부담을 한 겁니까? 부담을 한 거죠. 종전 토지 1000제곱미터 중에서 몇 %를 부담했죠? 50%를 신도시개발로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갑의 입장에서는 종전 토지 면적의 50%를 신도시개발로서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이 50%를 토지 소유자,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감보리라고 해도 감보율 내지 토지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토지 부담률 쓰니까 토지 부담률로 하는 게 좋겠죠. 감보율에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자,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을 때 환지를 설계하고 그리고 또 필지별로 된 환지 명시를 정하고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와 채비지, 보류지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무슨 계획이라고 그러죠? 환지 계획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 도시개발구역의 종전 토지 소유자이거나 여러분이 투자자의 입장이라면은 여러분도 환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환지를 받았는데 녹지 지역에 제곱미터당 평당으로 할게요. 녹지 지역에서 평당 100만 원짜리 환지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상업 지역에 평당 500만 원짜리 환지 받은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환지받은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그 경제적 가치, 용도지역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모든 그 종전 토지 소유자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환지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법을 만들었죠. 국회에서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는 다음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십시오. 라고 해서 환지 계획 작성 기준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환지 계획을 작성 기준은 곧 환지 설계 기준이라고 보면 되죠. 환지를 결정할 때는 다음 기준에 의해서 위치,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줄 것인지를 결정하세요. 라고 해서 환지 설계 기준, 즉 환지계획 작성 기준을 만들게 되죠. 여러분 교재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원칙,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에 첫 번째 무엇이 같아야 됩니까? 교재 보십시오. 무엇이 같아야 되죠? 위치, 지목, 면적. 우리 외울 때 첫 글자 따라서 위지, 면 그렇게 외웠죠. 위치, 지목, 면적이 동일하게 환지 설계합시다. 라고 하는 주장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면적주의라고 그랬죠. 면적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위치가 100번지 위치에 있었다면 그 100번지 농지 소유자는 도시개발이 끝나고도 몇 번지 위치에? 100번지 위치에 같은 위치에 환지를 정하여 주라는 거죠. 위치가 같게 그런 뜻이야. 그리고 종전 토지와 환지될 토지의 위치가 같고 무엇이 같아야 되죠? 지목. 그 도시개발 하기 전에 잡종지였다면 도시개발이 끝나고도 잡종지, 대지 소유자는 대지를 그런 얘기잖아. 공장 용지는 공장 용지를 그렇게 돼요. 잡종지 가지고 있을 때는 잡종지를, 지목이 같게 그런 뜻이라고. 그리고 면적 비율이 같게 그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지를 정합시다. 이 네 가지가 같도록 환지를 설계합시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뭐죠? 평가주의라고 이름을 붙이죠.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의 무엇이 같아야 됩니까? 토질. 항토 땅 가진 자에게는 도시개발이 끝나고도 항토 땅, 진흙 땅을 가진 자에게는 진흙 땅, 토질이 같게 그런 뜻이죠. 수리는 뭐죠? 수리 관계,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관계죠. 예를 들면은 도시개발하기 전에 하천에 접하고 있었다고. 하천에 접한 땅은 물을 이용하기 편리했을 거 아니야. 도시개발이 끝나고도 그분에게는 하천에 접하고 있는 물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수리 관계가 동일하게 환지 설계하자 그런 뜻이라고.
그 다음에 이용상이 같고 종전 토지와 환지될 토지가 무엇이 같아야 되죠? 환경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7가지 전부를 면적주의 3개, 평가주의 4개, 이 4가지 7가지 전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7가지가 똑같도록 환지를 설계하자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면적주의와 평가주의 입장을 합친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절충주의라고 하고요. 이 절충주의 주장에 따라서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이 같고 토질, 수리, 이용, 상호, 환경이 같으면 청산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무슨 환지라고 그랬죠? 적응환지라고 하죠. 적응환지. 청산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은 가장 이상적으로 잘 된 환지를 적응환지다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법상 환지 설계 원칙은 절충주의 원칙이라고 해도 좋고 적응환지 원칙이라고 해도 좋고, 그래서 두 가지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절충주의 입장하고 적응환지 원칙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적응환지 원칙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합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9가지. 그 9가지 특례를 책보지 않고 줄줄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네. 환지구획 작성 특례 9개는 책보지 않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자, 여러분 교재에 환지구획 작성 특례 283페이지에 보면은 기역, 니은분의 정환지, 감환지,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 3개가 들어있어요. 입찬지, 그렇게 해서 저 밑에 리얼분의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조치, 용도 폐지, 변구로 불가한 토지, 그리고 채비지 등 해서 비업번까지 내용이 이제 번호는 9개가 안 되지만 비업까지 6개가 되죠. 그렇지만 이제 내용은 알고 보면은 몇 개죠? 9개.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을 편집 순서에 맞춰서 하나씩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교재를 짚어가면서 수업 들으면 되죠. 그러니까 교재 짚어가면서 수업 들으니까 필기 안 해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강의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봐주실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가 나에게는 환지를 지정하십시오라고 지정하지 말라고, 나에게는 환지를 부지정해달라고 환지 부지정, 환지 제외를 신청했습니다. 환지 제외를 신청하거나 그리고 환지 제외, 환지 부지정에 동의를 한다면은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부지정을 신청하나 동의하면은 특례로서 그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정하여 주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잠깐만요.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전 101번지입니다. 101번지이고 6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습니다. 101번지 6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고요. 농지 소유자는 을이라고 가정합시다. 만약에 토지 부담률이 50%라면 을에게는 얼마를 환지 줘야 되죠? 토지 부담률이 50%니까 을도 종전 토지 면적 600제곱미터 가운데서 절반 300제곱미터는 도시개발로서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내놓아야죠. 그럼 나머지 얼마를 받을 수 있죠? 300제곱미터를 환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근데 을은 도시개발 사업장에 신청했습니다. 저에게는 환지를 지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환지 부지정 신청하거나 또 도시개발 사업장의 환지 부지정에 을이 동의한다면 을에게는 법상 교부할 수 있는 300제곱미터를 환지로 정해 주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잖아. 종전 토지소의 신청과 동의가 있더라도 만약에 해당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다면은 그의 동의를 얻은 경우만 환지 부진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없다면은 이때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다면은 그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없다면은 환지 부지정을 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반드시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는 그의 동의를 얻은 경우만 환지 부지정하다. 이거 빠뜨리면 안 돼. 수차례 정답 결정했거든. 하나 외웠죠? 종전 토지 소유자의 신청과 동의가 있으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증환지 할 수 있다고. 증환지 할 수도 있고 감환지 할 수도 있고 증환지 감환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과소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뭐 할 수 있죠? 제외. 과소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고. 이거 내용도 볼 것도 없어. 그냥 제목만 기억해야 된다고. 청환지 할 수도 있고 감환지 할 수도 있고 과소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고 이런 뜻입니다. 잠깐 보실래요? 여보세요? 토지 부담률이 50%라면은 101번지 6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을에게는 얼마를 교부하는 게 원칙이죠? 300제곱미터를 환지로 교부해주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면적을 늘려서 400제곱미터를 교부했어. 그럼 무엇이 되는 거죠? 정환지. 면적을 줄여서 을에게
300제곱미터를 환지로 교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면적을 줄여서 200제곱미터를 교부했습니다. 정환지입니까? 가만지입니까? 가만지. 이해 못할 게 없잖아. 처음 들어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잠깐 볼까요? 과수토지 환지 제외. 과수토지 환지 제외는 이거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 1400분지입니다. 400분지였어요. 도시개발 사업 1400분지 1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습니다. 1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고 농지 소유자는 병이었죠. 그러면 병도 토지 부담률이 50%라면 100제곱미터 가운데서 얼마를 부담해야 되죠? 50제곱미터는 신도시개발을 위해서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부담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러면 얼마를 환지받을 수 있죠? 병은 나머지 50제곱미터를 환지받을 수 있지. 근데 이제 50제곱미터는 3.3제곱미터 한 평이니까 약 17평 정도 되잖아요. 그럼 17평 정도는 지목이 되지어도 환지를 주더라도 지목이 되어도 건축하기에 면적이 충분합니까? 너무 작습니까? 건축물을 건축의 면적 규모가 너무 작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 거죠? 과수토지. 이 과수토지 소유자는 직권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교부 대상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외시킬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을 과소토지 환지부시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환지계획작성 특례부서 몇 개를 외운 거죠? 4개. 종전토지소의 신청과 동의가 있으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청환지할 수도 있고 가만지할 수도 있고 과소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교재 내용과 똑같이 뭐 그대로. 이 조문 그대로 시험이 나와요. 너무 익숙할 걸 시험지 받으면은. 그 다음에 입체환지입니다. 입체환지가 뭐냐면은 봐요. 이 종전토지자 병돌리는 가수토지 소유자에서 환지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칠판을 보셔야 되는데 책 보지 마세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 환지를 못 받은 거야.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환지 방식은 대박이라 그랬죠. 주변 분들은 환지를 받고 평당 10만원짜리 농지였지만 도시개발이 끝나고 평당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로 개발되어서 환지로 돌려받은 거예요. 대박이죠 뭐. 근데 자기는 환지를 받지 못하고 삶의 뜻을 잃어버리고 쫓겨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냥 있지 않죠. 요즘에는 나에게도 집지를 환지를 달라고 집단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수토지자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그러면은 원활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그 가수토지 소유자를 달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직접 건축을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직접 건축은 주로 아파트를 짓습니다. 상가도 가능하지만 주로 아파트를 많이 지어요. 해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주자 병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에 가름하여 택지 대신에 시행자가 처분권을 갖고 있는 이 건축물 일부, 아파트니까 건축물의 일부죠. 그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아파트에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 토지의 공유지분이 교부됩니다. 이것을 이름을 무엇이라고 한 거죠? 입체환지. 그래서 환지구역의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에 가름하여 건축물의 일부나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이 교부되는 것을 입체적 대상물인 건축물로 환지를 했기 때문에 입체환지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본래 환지는 과거의 종전토지는 100분지 농지였죠.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분지에 조성된 택지로 교환되잖아. 그러니까 평면 위에서 토지의 교환, 평면 환지가 원칙이에요. 그 평면 환지 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뭘 인정하는 거죠? 입체 환지가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었잖아. 작년, 재작년인가. 그때 입체 환지 요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입체 환지 요건은 교재에서 약간 체크를 좀 해야 돼서 이때 이제 교재로 가도록 합니다. 잠깐 볼까요? 입체 환지. 여러분 교재 283페이지고요. D극본에 입체 환지 같이 볼까요? 자, 시행자는 미칠 것이십시오.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또 줄 것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입니까? 신청이 있어야 됩니까? 신청.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동의였거든요. 신청으로 개정된 거라고.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네, 신청이 없더라도 시행자가 주도적으로 입체환지를 하려고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이제 동의를 얻습니까? 신청이 필요합니까?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 한다는 거죠. 그 신청 자리에 동의라고 쓰면 틀려요. 이제 자, 이렇게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이 두 가지가 입체 환지 요건입니다. 요건. 입체 환지를 할 수 있는 요건이죠. 자,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 건축물의 일부니까 소유권입니까? 구분 소유권입니까? 구분 소유권이 되겠죠. 건축물의 일부나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이 교부될 수 있는데 이것을 입체
지라고 한 거죠. 이해가 됐죠? 네. 그리고 내려오십시오. 리얼번에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정할 때 적응한지 원칙은 아까 몇 가지죠? 7가지 전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적응한지 원칙이잖아. 그 적응한지 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를 정할 때는 2가지입니다. 2가지. 자, 공공시설 용지 입체 환지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를 정합니다. 여러분, 공공시설 용지가 뭘까요?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구도 괜찮은데 공공시설 용지 여러분, 신도시 개발이 끝나고 농지나 임야를 형질 변경 공사를 통해서 이제 택지나 상업 용지 등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면은 도로와 같은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그리고 이제 공공시설 용지, 여기는 시청 용지, 여기는 학교 용지, 여기는 공원 용지를 할 거야. 이게 바로 뭐죠? 시청 용지, 학교 용지 등이 공공시설 용지잖아요. 이렇게 도시개발 사유가 완료된 토지에 시청 용지나 학교 용지를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 할 것인지 환지를 정할 때는 적응한지 기준 7가지 전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몇 가지죠? 2가지. 위치 동그라미, 면적 동그라미. 위치와 면적에 있어서는 적응한지 기준을 적용합니까?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시청 용지와 학교 용지와 같은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를 정할 때는 위치와 면적에 있어서는 적응한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위치와 면적을 따지지 않고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면적을 마음대로 환지 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를 정할 때는 적응한지 기준 7개 중에서 2가지 기준에 적용을 합니까? 적용을 배제합니까? 배제. 그게 뭐죠? 위치, 면적. 꼭 기억합니다. 위치와 면적. 위치를 따지지 않고 필요한 위치에, 면적 규모를 따지지 않고 필요한 면적만큼 환지를 정할 수 있도록 적용한지 원칙 가운데서 위치와 면적에 있어서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한 겁니다. 이런 것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위치와 면적 등 위치, 면적을 딱 외워놔야 돼. 동그라미 해가지고. 시청 용지나 학교 용지 등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를 정할 때는 적응환지 원칙에서 2가지 기준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뭐죠? 위치와 면적, 이렇게 오는 거라고. 그 다음에 책장 넘길까요? 자, 책장 넘기면은 리얼, 미연본 5번째 보면은 용도 폐지 변경으로 사용 불가한 토지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거기를 일단 드셔야 됩니다. 거기 드시고요. 책 보지 마세요. 책은 같이 읽는 겁니다. 보자고 할 때만 보시면 됩니다. 네, 거기 들어주세요. 공공시설,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로 용도 폐지되거나 용도 폐지 변경되어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서 불용으로 될 토지라면 환지를 정하지 않고, 불용으로 될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이를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해야 한다. 설명하려고요. 설명들은 너무 쉬워집니다.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쉬워지는지. 네. 여러분, 여기 도시개발 삽전 토지입니다. 도시개발 삽전 종전 토지예요. 여기. 도시개발 삽전 종전 토지는 이렇게 생겼잖아. 미개발된 상태, 임야도 있고, 청담 갑성도 있고, 그리고 네, 일부 마을도 있고, 막 그랬겠죠. 삽전 종전 토지예요. 도시개발 삽전 종전 토지라고. 딱 그림 보니까 도시입니까? 농촌이었습니까? 신도시 개발되기 전에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다고. 그럼 저 지방의 농촌에 가면은 가장 대표적인 공공시설이 뭐죠? 아무리 도서백지에 가더라도 면사무소는 있다. 우체국도 있고. 맞죠? 그래서 여기 저 지방에 면사무소가 있다고. 여기에 도시개발 삽전 농촌이니까 여기에 도시개발하기 전 300번지였고요.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 300번지 공공시설, 면사무소,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소유, 면사무소가 있었어. 근데 이 동네가 신도시로 개발됐잖아요. 이렇게 신도시로 개발돼 버렸다고. 농지나 임야, 기존 건축은 철거해버리고 농지나 임야를 형질 변경해서 신도시로 개발된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신도시로 개발됐습니다. 딱 보니까 아파트 짓고 이제 농촌입니까? 도시가 됐습니까? 도시로 개발된 거죠. 그리고 우리 도시지역, 서울 같은 도시지역에서 면사무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주민자치센터 맞죠? 동사무소 옛날에. 그래서 도시개발이 하기 전 300번지에 무엇이 있었죠? 면사무소에 있었는데 그 면사무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300번지에 있던 면사무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공시설, 여기 400번지에다가 주민 자치
센터를 설치해 버렸지. 400분지에다가. 그럼 잠깐만. 300분지 면사무소에 있던 땅은 공공시설 용도로 용도가 계속됩니까? 용도 폐지됩니까? 더 이상 저 공공시설 용도로서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될 토지잖아. 그 300분지 땅은 다시 공공시설 용지로 환지를 정합니까? 환지를 정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 용지로 환지를 정하지 말고 그 300분지 면사무소에 있던 땅은 다른 토지 환지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소유한 종전의 공공시설 무엇이었죠? 면사무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시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로 용도 폐지되거나 변경될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이를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외웠네. 도시개발하기 전에 300번지에 가면 무엇을 볼 수 있었죠? 면사무소가 있었죠. 도시개발이 끝나고 300번지 찾아가 본 거야. 면사무소에 있던 300번지를 찾아가면은 그 땅은 그대로 면사무소 땅으로 환지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다른 토지의 환지 대소로 변경되어 있습니까? 다른 토지의 환지 대소로 변경되어서 거기에 공원이 생길 수도 있고 학교가 생길 수도 있고 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세상은 바꿔가는 거잖아. 이걸 법은 이렇게 표현했죠.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소유한 종전의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로 용도 폐지나 변경될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이를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한 4번 정도 반복해 드린 것 같네. 교재 또 한번 볼까요? 교재 보십시오. 284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으로 제가 지금도 미칠 거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공시설 밑에 적으십시오. 예를 들면 뭐죠? 면사무소. 국가나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공시설. 예를 들면 면사무소잖아. 그 면사무소에 다음 줄 거죠. 대체되는 공공시설 설치한 경우 줄 거면 되죠. 이게 뭐죠? 이게 주민자치센터였잖아. 주민자치센터. 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로 인해서 이제 손 떼면 되죠. 종전의 공공시설 무엇인지 알죠? 면사무소 땅이잖아. 종전의 공공시설 1000분의 1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라면은 다시 환지를 정하지 말고 이가 뭐죠? 종전의 공공시설 용지 면사무소 땅이잖아. 그 면사무소 땅을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가만히 듣고 대답하십시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자는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로 정해주지 않고 규약, 정관, 실시계획 등 도시개발 사업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한 땅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보류지. 그럼 보류지는 원칙대로 하면은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로 교부해야 땅을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환지를 정하지 않고 일단은 보류해 둔 거잖아. 원칙입니까? 특례로 인정하는 겁니까? 특례로서. 그리고 그러면 201번지 500제곱미터가 보류지라고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하면은 보류지가 되잖아. 여러분, 그리고 그 보류지 중 일부 201-1번지로 분할하면 되지 뭐. 그 보류 중 일부 201-1번지를 분할했습니다. 300제곱미터. 이것은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처분해서 경비에 쓸 용도를 정하면 무엇이라고 하죠? 채비지. 이것도 채비지 지정도 환지계획 작성 특례로 인정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세어보면은 환지계획 작성 특례로서 인정하는 거. 적응환지 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몇 가지가 인정되고 있죠? 9가지가 인정되고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해볼까요? 저를 보실까요? 저를 보시고 저 눈을 보고 합니다. 환지계획 작성 특례 9개가 있습니다. 네. 종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나 동의하면 특례로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토지에 임차권이 등이 있다면 그의 동의는 얻어야 한다. 필수죠. 그러면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제비를 신청하더라도 임차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환지 제비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정환지 할 수 있죠. 감환지 할 수 있죠. 과수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죠. 그리고 입체 환지 청구해 줄 수 있잖아. 그리고 공공시설 용지,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고 시청 용지나 학교 용지와 같은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를 정할 때는 환지계획 작성 정응환지 원칙 가운데서 2가지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 뭐죠? 위치와 면적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종전의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체할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로 용도 폐지 변경될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죠? 보류지 지정, 그리고
재비지 지정, 환지구역 작성 특례 9개. 이 정도 되면은 이 조문 그대로 시험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응용 정도이기 때문에 답 참 쉽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반복해서 많이 읽고 익숙하면은 시험 치르게 된다는 거죠. 환지구역 작성 특례였습니다. 자, 입체한지를 잠깐 좀 깊게 들어가고 싶습니다. 가기 전에 3번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 문제 봐요. 284페이지 집중.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 참 중요한데 환지 방식에서 조성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 기준을 물어보면 거의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저기 집중. 고개 드시고 화면 보시고 저를 봅니다. 지난주에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은 공급되는 토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전체 구역 면적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렇죠. 미개발된 상태, 운행지가 공급될 수 있단 말이야. 그때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공짜예요? 가격을 결정합니까? 가격을 정해서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뭐죠? 감정가격이잖아. 바로 나와야 됩니다.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평가되는 감정가격 기준이야. 단 사회복지시설 용지, 유료시설 제외됐죠? 유료시설 제외한 사회복지시설 용지, 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공동주택 건설 용지 등을 공급할 때는 감정가격 이하. 그리고 운행지 공급 가격은 어떻게 결정했죠? 저를 보고 합니다. 운행지 공급 가격은 감정가격 플러스 공사비. 이런 운행지는 미개발된 상태로 공급하지만 최소한의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상하수 시설은 설치한다 그랬죠? 그 공사비. 그래서 감정가격 플러스 공사비 한 금액을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하던가? 사업시행자고 운행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조금 빨리 오면 교재만 살짝 5분만 들춰봐도 훨씬 이해가 쉽죠. 공급은 자주 한 페이지 오래 머물지 말고 잠깐 그게 비법이라니까. 여러분 평생 안 씹을 각오로 한 페이지를 오래 외워버리잖아. 그래서 낭패가 오래 걸리니까 한 페이지도 오래 걸리니까 800페이지 돌아오면 2달 걸리니까 갔다 오면 또 처음처럼 머리는 니시에 떼버리잖아. 처음처럼 자주 보시는 거라니까. 처음처럼. 여러분 최대의 고민은 잊어버리는 거죠. 사람이니까 다 잊어버리죠. 누구나. 그러니까 짧게 자주 보는 방법이 없어요. 시험 칠 때까지.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랬어요. 근데 오늘 지금 무슨 방식으로 하고 있죠?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 기준은 잘 기억이 안 나죠? 잘 안 돼요. 물어보면은 그거 하려고 지금 중요한 거지. 잘 기억을 못 하니까. 교재 보십시오.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 지금 무슨 방식이죠? 환지 방식. 머릿속에 환지 방식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읽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밑을 쭉 보십시오.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 구역에는 조성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너무 중요합니다.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써서 결정합니다.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써서 결정합니다. 꼭 외우셔야 된다니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데 그에 앞서서 반드시 줄 것죠. 공인평가기관, 즉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감정평가업자는 이때 이제 공인평가기관은 감정평가업자잖아요. 감정평가사입니다. 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은 감정가격이잖아.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에 있어서 최종 결정한다 그런 뜻이라고. 공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게 해야 한다. 잊지 않도록 합니다. 알겠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지만 그에 앞서서 의무적으로 뭐 해야 되죠?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하게 해야 한다. 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밑에 내려오십시오. 개념 플러스 입체한지. 입체한지를 조금 깊게 들어갑니다. 거기서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 옵니다. 동그라미 2번 신청 제외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 빌폐 좀 어려우니까 동그라미 2번은 좀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교재 읽어드리고 설명합니다. 자, 입체 환지를 신청하는 자는 종전 소유 토지와 건축물의 권리 가액이 입체한지를 신청한 자의 종전 소유 토지와 건축물의 권리 가액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의 얼마죠? 100분의 70 이하 줄 것이죠. 100분의 70, 70%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자가 규약정관 시행규정으로 신청 대상, 입체한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를 할 수 있다고. 입체 환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어요. 다만 환지전 토지에
건축물입니까? 주택입니까? 주택 동그라미. 환지준 토지의 주택 소유자는 권리가액과 관계없이 입체 환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설명드리려고. 저 좀 봐주세요. 고개 드세요. 무조건 고개 드세요. 자, 이게 화면 집중 보십시오. 도시개발 사업자에서 400번지에 100제곱미터가 병의 토지였고 토지 부담률이 50%인 병에게는 50제곱미터를 환지로 교환하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근데 50제곱미터는 17평 정도. 과수 토지니까 입체 환지 줍니까? 재배시켰습니까? 환지 교부 대상에 재배된 거예요. 환지를 못 받으니까 이제 집단 행동하면은 원활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원활한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이 종전 토지자 병돌이가 입체 환지, 이 종전 토지자 병돌이가 이제 입체 환지를 신청합니다. 나에게는 조성된 택지 대신에 아파트나 상가 입주권을 좀 환지되라고 신청하는 거죠. 이렇게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입체 환지를 신청하면은 그 병에게 새로 조성된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공유주문이 교부되는 게 입체 환지였잖아요. 그때 병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평가합니다. 400번지 100제곱미터 병의 땅이었잖아. 그게 건물도 하나 있었다고, 주택이 하나 있었다고. 이 주택, 토지, 100제곱미터 토지 소유권과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평가해요. 재산을 평가하는 거죠. 6천만 원이었다고. 6천. 신도시를 개발 전 병의 주택과 토지의 권리가액을 평가하니까 6천만 원이었다고. 근데 입체환지 신청자에게 공급되는 이 구분 건축물, 아파트죠. 네, 아파트의 종류가 세 가지라고 합시다. 24평도 있고요. 24평도 있고 32평도 있고요. 그리고 42평 세 가지죠. 구분 건축물 종류가 몇 가지죠? 세 가지야. 그때 24평 아파트 네, 공급 가격이 1억이고 32평이 2억이고 42평이 3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입체환전 신청자 병의 종전 토지와 건축의 권리가액은 6천만 원인데 이 중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은 24평이 최소 공급 가격이죠. 1억이죠. 입체환지 신청자에게 공급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 여기서 얼마죠? 1억. 이 1억에 100분의 70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6천만 원이니까. 7천만 원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0분의 70 이상이 되려면. 이 경우에는 병원, 아파트 입주권, 입체환지 신청 대상자에서 재배될 수 있는 거야. 입체환지 신청한 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구분 건축물 최소 입체환지 신청자에게 공급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의 얼마 이하? 100분의 70, 70% 이하인 경우에는 입체환지 신청 대상에서 재배될 수 있어. 단 입체환지 신청자가 종전 토지의 건축물입니까? 주택 소유자입니까? 주택 소유자라면은 권리 가액과 관계없이 입체환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병돌이는 아까 주택 소유자니까 권리 가액과 관계없이 입체환지 신청, 아파트 입주권 신청이 가능해지게 되겠지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2번에 봅니다. 285페이지 동그라미 1번까지 읽어드릴게요.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 적용 배제. 자, 시행자는 입체 환지로 건설된 주택 등 건축물을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 신청자에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가 뭐죠? 입체 환지 신청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지 뭐. 그 입체 환지 신청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때는 줄 것이죠. 주택법상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입체 환지 신청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경우에는 주택법상 주택 공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몇 개 씁니까? X. 주택법상 주택 공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법상 의무는 없죠. 왜요? 입체 환지 신청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때는 주택법상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이죠. 네, 살짝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부터 3번은 다음 주에 우리 그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작성할 때 주택 공급 기준이 있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명하게 될 겁니다. 네. 뭐 어차피 정비법에서 설명듣게 되니까 또 읽어보면 낯설지 않을 겁니다. 수업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285페이지 내려옵니다. 내려오셔서 환지계획 인가. 아까 밑줄 꺼드린다 그랬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밑줄 거예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누구로부터 인가받죠? 지정권자가 아니고 아까 환지계획 인가권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누구죠?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환지계획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게 원칙이죠. 다만
자, 행정처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계획은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2번 내로입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합니다. 변경은 항상 새로운 절차가 똑같죠? 그래서 변경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환지계획 인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다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인가를 요하지 않게 되죠. 가끔 출제되기 때문에 암기 좀 해둬야 됩니다. 하필 분필로 인해서 종전 토지 하필 또는 분필로 인가받은 환지 명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습니다. 하필 분필로 인한 변경 딱 이으면 되죠. 그리고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동의입니다. 동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환지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변경 인가를 따로 요하지 않는다. 하필 분필로 인한 변경, 동의에 의한 변경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적 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도 변경 인가를 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리얼번은 정답을 직접 결정한 적도 있었구나. 얼마 전에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환지로 주는 대신에 금전 청산하는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인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환지 주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금전 청산 정도 이거 좀 되겠죠. 하필 분필로 인한 변경, 동의에 의한 변경, 지적 측량 결과 반영을 위한 변경, 그리고 환지로 지정된 토지 대신에 금전 청산하는 내용으로의 변경은 변경 인가를 요하지 않고 신고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책장 넘어가면 이제 286페이지에서 개념 플러스가 나와 있을 겁니다. 평균 토지 부담률, 비례율 권리가액은 이거 설명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시 휴식 후에 토지 부담률을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